자, 우리 부가가치세 총설 연습 문제입니다. 1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일반 소비세 맞아요. 3번. 재화의 수입의 경우 국내 생산 재화 및 용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인 수입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3번이 틀렸죠?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고 과세를 하는 거죠. 아무리 개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과세되는 물건을 수입해 갖고 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그 사람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물건을 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현행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업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사업설비 취득이라든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다든지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가 있다든지 하면은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보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가면 세금계산서 단원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에 그래도 한번 써드릴까요?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말 써요. 필요적 기재사항에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 다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등록번호. 자, 세 번째는 작성, 연, 월일이 들어가요. 작성, 연, 월일. 네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의무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도 내야 되고 매입세 불공제라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맞아요. 영리 목적과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틀리죠. 예, 직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틀린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3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재경 담당자들의 대화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부가가치세법은 계속사업자의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간이과세자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예요. 간이과세자라는 표현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번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근데 간이과세자라는 표현이 없으면 두 번으로 나눠서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게 봅니다. 1번이 틀렸네요. 채치수. 자, 강백호는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춰놨죠. 그러면은 하치장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사업장이 아닙니다.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갖춘 걸 직매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해놨죠. 그죠? 정확한 표현은 어쨌든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춰놨으니까는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네. 판매 시설까지 갖춰놨으면 사업장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화의 보관 관리 판매까지 들어갔으면 사업장이 맞아요. 근데 관리까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태웅.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사업자가 본사에서 총괄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 즉 ERP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3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3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6월 30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1번. 4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죠. 당연히 불공입니다. 접대비 관련된 것도 불공 맞죠? 그래서 1, 2번 맞습니다. 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며 틀렸습니다. 사용하는 시점이 아니라 매입한 시점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죠. 3번이 틀렸어요. 4번.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았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즉 신용카드로 써도 현금 영수증을 사용을 해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물론 간이과세자 역시 공급받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번 틀렸습니다. 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1번이 틀렸고요. 자,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죠?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사람, 위탁자는 부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여골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1여골은 뭐냐면 거꾸로 한 달치 합계해서 말일 날짜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날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5일이다. 그럼 8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한 달치를 묶어서 말일 날짜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 즉 8월 달 거는 8월 말일 날짜로 9월 10일까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죠?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즉 선수금에 대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걸 선수금이라고 하잖아요. 선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6번 문제를 볼까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은 일반 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법인은 일반 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적용을 받는다.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번에 잘못됐네요. 음식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여러분, 그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뭐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이런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 강삼겹이 있습니다. 강삼겹.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육점이 있습니다. 정육점이 있어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합니다. 100만 원어치 구입했어요, 고기를. 근데 고기는 면세. 고기는 면세입니다. 축산물이잖아요. 네. 손님한테 얼마에 판매를 했냐면 330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자, 식당은 과세입니다. 과세. 부가세 포함이고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자,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사다가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고기를 사올 때는 면세인데 팔을 때는 과세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부가세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음식점은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매입세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매출세액이
자, 33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는 30만 원의 매출세액이 있겠네요. 33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매출세액은 30만 원인데 매입세액이 없어요. 면세로 사갖고 왔잖아요. 면세로 사갖고 왔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없어요. 그럼 납부세액이 30만 원이 됩니다.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죠. 아니 면세로 사갖고 왔는데 왜 과세로가 돼버렸어요? 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래서 면세로 사갖고 와서 구워서 팔면 과세해라. 그 부가세는 생겼는데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없는 매입세액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매입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간주하다. 의제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108분의 8만큼 또는 뭐 109분의 9 다 공제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제율이 있는데 109분의 9라고 할까요? 109분의 9만큼 이렇게 의제 매입세율로 갑니다. 그러면은 10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뭐 109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82,568원 82,568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제율을 계산을 해주면 네 의제 매입세액이 계산이 돼서 납부세액은 21만 7,432원으로 줄어들겠네요. 이게 의제 매입세액의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의 조건은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의 조건은 의제 매입세액의 조건이 있어요. 면세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구입해서 과세로 만들어서 즉 제조해서 판매했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면세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구입해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했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자,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 틀리죠. 소득세가 직접세고요. 부가가치세는 서로 달라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과세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하죠. 사업장별 과세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8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최초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맞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월 5일에 사업을 개시했다. 그럼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8월 5일에 사업을 개시했다. 그럼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치장으로 나왔었어야 돼요. 아까도 직매장이 아니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사업자가 본사에서 총괄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맞죠? 박민주가 틀렸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간이과세자고요. 간이과세자라는 말이 없으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과세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틀린 사람은 박민주예요. 9번. 자, 일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 자료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라고 가져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계장치 구입한 거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업무무관 자산은 불공입니다. 원재료 구입한 거에 동그라미. 부재료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재료 구입한 거 원래 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안 돼요. 접대비는 당연히 불공이고요.
그럼 기계장치 구입한 거 1,500만 원에 원재료 구입한 거 500만 원 더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10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업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가능합니다. 설비 취득 가능하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법한 세금 계산서를 보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맞아요. 3번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므로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간접세라고 그랬죠. 사업자란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3번입니다. 11번.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맞죠? 자,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쌀이 있으면 쌀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쌀포대도 주된 쌀값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맥주, 그럼 맥주 박스 값도 맥주 값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재화의 수입의 경우 국내 생산 재화 및 용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건 사업자, 비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10%를 적용하되 수출하는 재화 등은 0%를 적용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2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배제되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2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20일 이내에. 3번이 틀렸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3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13번. 사업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갖춘 것은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직매장이라고 하죠. 판매시설 갖춰놓은 거 사업장 맞아요.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은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임시사업장인 경우에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이어서 바로 과세 대상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 틀렸네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은 시가로 과세를 한다. 맞아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건 틀렸고요. 디귿이 맞는 거죠. 기역, 디귿. 네.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기역 맞았고, 그죠? 기역 맞고, 니은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기역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했으니까는 기역 맞는 거죠. 틀린 거죠. 예.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역 틀렸고요. 니은도 과세 대상이 아닌데 과세 대상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장 체육비나 직장 연회비로 지출했을 때는 과세 표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4번이 맞는 거예요.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용역의 디귿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짜로 일을 해주는 걸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이란 말 쓰는 겁니다. 공짜로 해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동산 임대를 아들이나 딸한테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시가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맞아요. 2번. 자,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대가 없이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땐 과세 대상 맞죠?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를 면세 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자가 공급에 해당하죠. 면세 사업 전용은 자가 공급 맞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어요. 3번. 다음 사실과 가장 관계가 깊은 부가세법상 규정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나 몇 년 후 오피스텔을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시점에서 세무서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세사업 전용이에요. 면세사업 전용. 면세사업 전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가공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용으로 임대하는 거는 과세 사업이죠.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면세 사업의 전용이기 때문에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한 연결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맞습니다.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맞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고요. 수출하는 재화는 선적일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답은 2번입니다. 과세 대상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